미국의 물가. 자, 지금 물가가 8.5%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8.3%로 내려와서 8.5%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8.6% 최고가를 41년 만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최고가를 찍은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JP 모건의 미국 유명한 금융회사죠. 자, 오늘 내일 회의, FOMC 회의 때 0.75% 금리 인상을 하겠다. 어쩌면 1%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0.5%가 빅 스텝, 큰 스텝 올라간다. 0.75%가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엄청난, 대단한. 1%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프로데미스 나프리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빅, 자이언트, 와우 스텝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자, 1년 전을 보더라도, 완전히 1년 전에 3200포인트까지 찍었던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최저점을 가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3년을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자, 환율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합니다. 이 환율도요, 지금 3개월 내에 최고치, 1년도 최고치, 1년 동안만 해도 그때 1년 전에는 거의 1,100원대였는데 지금 1,300원대가 해갖고, 3년을 보더라도, 3년 전을 보더라도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10년을 보더라도 최고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 지인도 미국에서 차를 수입을 해서 파는데, 거의 1,000원대 하던 게 1,300원이니까 30%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겠냐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가 난리가 아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도 지금, 5%대 계속 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또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대까지 비싼 데는 지금 올라왔는데, 6%대, 7%대까지, 담보대출이 간다고 한다면, 아파트 빚 갚는데 월 소득의 70%가 나간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아파트 값이 9억 4천만 원일 때 대출액이, LTV 40% 잡으면 대출액이 3억 7천만 원이면 4%일 때는 176만 원이던 게 7%가 되면 246만 원으로 70만 원이 많아지고요. 아파트 값 12억 8천일 때. 자, 이 수치는 뭐냐? 이 9억은 서울의 25평 아파트의 평균 지금 시세입니다. 이 12억 8천은 서울의 34평형의 평균 시세예요. 12억 8천을 대출할 때 대출 4억 3,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금리 4%일 때 209만 원을 내던 게 291만 원, 9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머니가 그만큼 빠듯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외식도 줄여야 되죠. 치킨 한 달에 두세 번 사 먹을 거 한두 번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면 또 치킨집 장사 안 되겠죠. 또 술도 한 잔 덜 마시게 되고. 그러면 택시를 또 가끔 타야 되는데 택시 기사님도 또 장사가 덜 될 것이고. 택시 기사님도, 기사식당 들어가서 막 사 먹던 것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합니다. 기사식당도 장사를 한대요. 기사식당 그 사장님이 관악산 가가지고 등산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막걸리 한 잔 안 마시고 바로 집으로 와버려요. 그럼 또, 관악산 밑에서 막걸리 파는 막걸리 장사도 장사가 안 돼요. 경제 전체가 내수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주식과 코인이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게 되면 지금도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집이 더 나올 확률이 있다. 집이 더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꼭 팔아야 될 경우 같으면 좀 급매로 많이 낮춰서 빨리 팔아버리는 건 하나의 방법이다. 매물이 더 쌓이기 시작하면 매수자는 더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최근 거래가 10억인데 9억 8천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누가 9억 5천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팔았어요. 근데 매물이 덜 쌓이니까 그때 가서 몇 달 후에 9억 5천에 팔겠다고 하는데 9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은 또 9억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봐서 물론 이제 그게 1주택 정도는 저는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근데 주식처럼 1주택을 주식처럼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서 더 떨어질 때 사야겠다고 하다가 내 집 마련을 영영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프리덤이스 나폴님, 미국 주식이 폭락해서 저는 분할로 사 모으고 있어요. 남들과 반대로 행동 중입니다.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역시 약간 투자에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연수님, 네, 멤버십입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이연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미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점 커지는 서민 경제 부담, 하반기에 가스 전기 요금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안 오르는 게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올리는 데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 잡는 역할이지 뭐 한국은행이 무슨 뭐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물가만 보는 거죠. 물가만. 예. 근데 이제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또 너무 올렸던 것을 반대로 또 내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그런 무시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전에 산 아파트 2배 뜨면 뭐하나? 집주인들 난감.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도를 하라고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종부세 완화될 테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었던 분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미 팔리지 않고 있는데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그동안 냈고 더 높은 가격에 절대 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머리 꼭대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깨쯤, 자,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특히 다주택자 여러분들은.